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 저녁에 찾아왔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아직 마음의 정리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한 50회 많으면, 그러니까 50회 밑으로 뭐 한 3, 40회, 많이 들을 때는 50회, 60회 이런 식으로 재생 요청 수가 팟빵에서 올라 보이거든요. 근데 전에 한번 연말쯤에 올라가는 게 1000회가 넘은 거예요. 댓글도 모르는 분한테 댓글도 달리고 뭐 하는 얘기가 자기 생각이랑 좀 비슷해서 재밌게 들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있어서 이게 계속 올려두면 어떤 기회에 누군가에게 가 닿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올라온 게 조금 평소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특별히 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그냥 무슨 얘기를 좀 할까 싶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제 근황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근황의 핵심은 뭐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되면 문제고 저렇게 되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의 과정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채용 관련한 얘기, 이 구직 관련한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입사 지원서 2개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막 취직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의 어떤 구직 활동기, 취업 준비는 아니기는 한데 그냥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인 방식의 수입이든지 불안을 없애는 방식이든지 있을까 이런 와중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생각한 풀타임 잡 하나를 보고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지금까지 그런 일을 안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다시 주 5일 이상을 출근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제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해 오면 할까 말까 고민이다, 지원할까 말까 고민이다라고 할 때 그 고민이 들었으면 한번 지원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뭐 면접까지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그걸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라. 뭐든지 해보고 나면 거기서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도 적용시켜서 그냥 일단 써보고 써보는 과정에서 그 포트폴리오 정리도 된다면 좋고 그 이력서를 써보는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쓰고 있는데 쓰기 싫죠. 당연히 되게 재미없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쓰는 거 자체가 재미있는 채용 공고를 하나 본 거예요. 재택으로 3일 정도 일하고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일들이어서 그리고 콘텐츠 관련한 거여서 그냥 되게 뜬금없는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게 되면은 시간도 그렇고 나의 관심사라던가 일과의 연관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쓰는 사람 작가로서 저를 정체화하기로 결심했고 그걸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확보되면은 제가 제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2번째 회사의 입사 지원서를 신나게 썼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려면 그 회사에 대한 뭐 분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부라고 해야 할까요? 뭐 대단한 건 없지만 그냥 홈페이지 보고 그간에 발행돼 온 어떤 것들을 좀 쭉 읽어보고 그냥 옛날에 내가 이곳에 대한 어떤 기억과 추억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돌아보고 거기서 입사 지원할 때 제출하라고 요청한 어떤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랑 관련해서 그거를 샘플로 뭘 해보라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나게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답이 와서 접수가 됐고 다음 주에 서류 심사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볼지 말지 그때 다시 알려주겠다 하는 메일이 왔는데 그냥 되게 신나고 막 한편으로는 이거 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들지만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도 회사에서 채용을 해보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때 들어온 서류 중에서 그나마 적합한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그냥 운 좋게 되게 좋은 사람이 2명 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1명을 골라야 되는 거고 되게 별로인 사람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냥 그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냥 되게 운이기도 하다. 뭐 마트에 주차장 자리 같은 거다. 한 번 돌 때 자리가 없었는데 또 한 2번 돌아보면 그 사이에 자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자리가 나고 내가 그 자리에 운 좋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 실력이나 이런 거랑 물론 상관이 있겠지만 굉장히 내가 너무 부족해서 계속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다.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이런 글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대답을 기다리고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이게 되면은 고마운 일이지만 안 되면은 또 좀 씁쓸하고 거절당했다는 속상함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것이 그냥 쓰는 과정 자체에서 되게 신이 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막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우울해서 성심당 입사지원서를 쓰려고 받아놓고 앞부분, 이력서 부분, 개인정보라던가 업무 경력 부분을 채워놓고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라던가 포부라던가 너의 그동안 네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 그걸 잘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한숨이 나고 와 이거 도저히 못 쓰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를 꾸며서 쓴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슬펐어요. 너무 괴롭고. 그래서 결국 안 쓰고 울면서 그 시기를 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2번째 회사의 입사 서류는 이력서 쓰면서 내가 이런 일들이 다 여기랑 관련이 있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썼고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마치 친구에게 나 이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나는 이거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잘하고 싶어. 이게 진짜 편지 쓰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제 마음 쪽으로 내가 친근하게 생각하는 관심 있는 업계라서 그런 건지 정말 부담 없이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편지같이 자기소개서를 썼고 포트폴리오도 굵직하게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그냥 소개하는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나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나랑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좋다. 그런 재밌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첫 번째 채용 공고 써보고 싶기는 한데 진짜 막상 저게 된다고 해도 잘 다닐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돈도 벌어야 되고 굉장히 나쁜 조건은 아니니까 경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라고 생각했던 그 첫 번째 회사에 대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는데도 그냥 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는 약간 공무원은 아니지만 조금 보수적인 조직이어서 심사 근거 같은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학력상, 경력상 이 서류의 충실성이라던가 의지 부분, 지원 동의, 업무의 적합성 이런 부분이 써여 있는데 그 교육상에 그러니까 저는 그 직무가 원하는 경력자기는 해요. 그렇지만 교육상은 딱히 없거든요. 관련 전공을 했다거나 교육을 받았던 적이 진짜로 저는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기 전에 직업교육을 위해서 받았던 어떤 장기 아카데미 같은 게 있긴 있었어요. 1년짜리 2번 정도 문화기획 관련한 거.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쓰기가 부끄럽잖아요. 지금 20년도 지났는데. 근데 그냥 그런 거를 심사를 하는 데서는 그거 자체를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빈칸이면은 싫어하고 뭐라도 쓰여 있으면 있나 보다 하고 만점이 10점이면 1, 2점이라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정말로 10년 전에 제가 받았던
그 교육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찾기 위해서 막 인터넷이랑 저한테 있는 증명서들을 막 뒤졌죠. 근데 이제 제가 서울 살다가 완주로 귀촌하고 이 집으로 이사 오고 이러면서 그런 서류들은 다 서울집에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그 대학 졸업장이랑 뭐 관련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격증이 몇 개는 있었어요. 최근 거. 그 20년 건 없었는데. 그리고 근데 또 요즘은 블라인드라고 해서 학력 같은 거 학교 이름이나 인적사항이나 이런 정보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게 그냥 전공만 쓰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필요는 없었지만 몇 년도 졸업이고 뭐 그런 걸 쓰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썼고, 재밌었던 거는 그 10년, 20년 전에 그 교육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정말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제가 들었던 워크숍에서 한 몇 개월 정도 기획 수업을 듣고 마지막 달에 막 행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던 다음 카페 이런 데도 진짜 몇 년 만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육 과정이나 그 교육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막 들어가서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그냥 그런 건 좀 재밌었었죠. 그냥 경력사항 쓰고 학력사항 쓰고 뭐 이런 그런 거 채울 만한 건 좀 재밌었는데, 아이고 방금 저희 집 고양이 가지가 뛰어 올라와가지고 못했고요.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은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래도 때마침 그때 제 친구랑 산책을 나가려고 나갔다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두 번째 회사의 채용 공고 신나게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썼다는 그 서류를 제 친구한테 너무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잘 쓰지 않았냐? 재밌지?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재미없는 첫 번째 회사의 자기소개서를 막 쓰면서 겨우겨우 친구랑 있으면 또 힘이 나니까 힘을 내서 어떻게 맞춰가지고 제출을 했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냥 이제 뭐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회사가 정말로 내가 된다면 첫 번째 회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모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첫 번째 회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에 드는 이번 회사가 서류 심사 발표를 수요일 날 해주고 이제 면접을 그 이후에 봐요. 그리고 제가 쓰기 힘들었던 첫 번째 회사는 서류 전형 결과를 금요일 날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회사의 채용이 확정인지 아닌지이기 전에 아마 면접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면 면접 보라는 연락을 받기 전에 이 회사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그냥 이거든 저거든 둘 다 경험해보고, 만약에 정말 좋게 제가 가고 싶은 그 회사에 재택 파트타이머가 채용이 된다면 면접을 보기 전이든 보고 난 다음이든 다음 회사에 채용이 결정돼서 못 갈 것 같다 이런 연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지난주를 보냈고요. 그래서 뭐 되게 기쁘고 재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할 일이 있으면 기운이 좀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하느라고 수, 목, 금을 되게 집중해서 시간을 보냈고,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또 연애하느라고 시간을 한참 보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은 좀 쉬어줘야 돼서 월요일 하루 종일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그림 그려야 돼요. 제가 수요일마다 친구가 해주는 그림 수업에 사람 10명씩 그리는 숙제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지금 지난주까지 제가 90명 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10명 더 그리면 진짜 100명을 그리게 되니까 그건 의미 있는 일이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1년 넘게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 오기 전인 2022년 겨울부터 온라인으로 한 달에 2번씩 제가 좋아하는 두 분들과 함께 글쓰기 모임을 해요. 처음에는 서로 읽고 되게 진지하게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막 이런 식의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지금 1년 넘어가니까 그런 식의 얘기는 크게 서로에게 중요하지 않고 다들 글을 뭐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마감을 만들어서 같이 쓰는 모임을 하자 이런 취지여서 그냥 써오면 같이 읽고 그냥 재밌다고 깔깔깔 웃고 그냥 그 모임이 있으면 마감이 생기니까 이제 뭐라도 계속 하게 되는 함께하는 동료로서의 의미가 되게 커요. 이렇게 막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친해지진 않아요. 정말로 온라인으로 딱 9시에 만나가지고 사적인 얘기 거의 안 하고 뭐 잘 지내셨냐 이제 오늘 누구부터 돌아가면서 할지 순서 정해서 그냥 글 읽고 느낀 점 얘기하고 어떤 얘기 같은 거 서로 조금씩 주고 뭐 부족해 보이는 부분 이 부분도 좀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글쓰기 모임을 하는데 제가 새롭게 하나 시리즈 써보고 싶은 주제랄까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쓰기 시작했죠. 그 표의 세계인데요. 제가 여기 팟캐스트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내 기분이 어떤지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는 그 표를 그리잖아요. 색깔이랑 점수로. 그런 거라던가 제가 가계부 꾸준히 쓰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업무일지처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키워드 형식으로 쓰는 거 그리고 제가 뭔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은 이렇게 표를 그려요. 제가 미가옥이라는 콩나물국밥집을 좋아할 때는 언제 누구랑 갔는지 뭐 그날 돈을 얼마 썼는지 내가 냈는지 그 친구가 냈는지 그리고 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던 날은 그런 것까지 카운트 해가지고 그냥 미가옥 방문 일지 같은 거를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표를 그리면서 너무 재밌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좀 특이한 표가 제가 상담을 되게 오랫동안 받았는데 그냥 글쓰기 모임에 쓸 글이기도 하고 제가 뉴스레터로 보내는 글에 내가 상담을 되게 오랫동안 받았고 이제는 내 스스로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런 글을 쓰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상담을 몇 번 받았는지 그리고 그 상담에 쓴 돈은 얼마인지 뭐 시간은 얼마인지 이런 걸 쭉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알고 카운트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엑셀에다가 일기장과 캘린더와 이런 거를 막 다 뒤져가면서 막 쭉 쓴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방문했고 온라인으로 방문한 날은 차비가 안 드니까 얼마고 그 예술인복지재단에 지원을 받은 횟수는 또 상담료를 안 내니까 비용을 카운트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걸 쭉 써가지고 정리해서 표를 한 장장 갖고 있으니까 또 너무 신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굉장히 표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는 표는 어떤 게 있고 그 표가 나타내는 건 뭐고 나는 그 표를 왜 그리고 이게 왜 재밌는지를 쭉 쓰는 표의 세계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쓰기 모임, 그 모임의 이름은 쓸모임인데 쓸모임 친구들에게 제가 표의 세계라는 시리즈를 쓰기 시작했고 이제 내일부터 쓸 겁니다. 라고 해서 그걸 하나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발행을 할지는 좀 고민이기는 해요. 제가 독립출판물로 책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판매까지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해보고 싶거든요. 올해에는. 그래서 표의 세계랑 재작년에 만들었던 미가옥이랑 지금 소탐대전 하고 있는 거 묶어가지고 책을 한 2-3권 정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큰 욕심일 수 있죠. 그러니까 1년에 한 권, 6개월에 한 권 정도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결과물의 양일 것 같은데 전 지금 막 욕심을 막 내고 있잖아요. 근데 미가옥은 해놨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소탐대전은 지금 지원사업 신청해놓은 거 있으니까 만약에 그거 되면 올해 안에 연말에 나오면 되고 이 표의 세계는 뭐 올해든 내년이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원고를 일단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 마음에 조금 신이 났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은 설날 때문에 그 쓸모임을 1-2주에 못하고 그러니까 보통 1-3주나 2-4주 이렇게 격주로 하는데 이번 달에는 3-4주에서 한 주 간격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고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또 쓸모임을 해야 돼서 표의 소개 글을 하나 더 쓸 건데 지난주에 쓴 글은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하고 나니까 그때그때 강연료나 뭐 원고료 같은 게 입금으로 월급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올 때
언제 얼마를 받았고 세금으로는 얼마를 떼는지를 적어놔야지 1년 후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빠뜨리지 않고 그걸 확인해서 그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에 관한 얘기를 썼고 이제 두 쓸모임 회원분들이 읽어보고 부족해 보이는 점, 그러니까 표를 쓴다는 사실도 되게 중요하지만 표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항목을 어떻게 정했는가가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 그냥 그 표를 쭉 설명하고 나니까 그 재미가 안 살아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이제 연애하고 노느라고 그런 걸 못 썼고 오늘도 썼으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너무 축 늘어져 가니까 토요일 일요일 막 거의 진짜 풀타임으로 데이트를 하고 진을 빼고 놀고 나면 월요일날 전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A는 어떻게 회사를 갔는지 모르지만 저도 회사를 다니면 이 시간이 과외의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이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데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주말 내내 이렇게 빡세게 놀고 나면 월요일은 휴일로 가져주고 휴식을 가져줘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되게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아침을 간단히 빵으로 먹고 재밌는 얘기 있어요. 저희가 토요일 날 그 사람 100명 그린 기념으로 지금 남자친구가 우리 파티해야겠다. 그러니까 또 연애를 하면 되게 사소한 걸로 막 다 파티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날 뭐 생일 파티니 크리스마스니 뭐 1월 1일이니 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하고 이런 사소한 재미있는 일 그 남자친구 하는 되게 오랫동안 끌어왔던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 끝났으니까 그거 기념으로 파티하자. 그리고 내가 사람 100명 그렸으니까 100명 그림 사람 그림 다 그림 파티하자 해가지고 이제 파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90명밖에 안 그렸잖아요.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주말 전에 10명을 그려서 100명을 다 만든 다음에 100명 파티를 주말에 하자 그랬는데 아직 다 못 그렸으니까 일단은 화요일날 그리고 미리 땡겨서 파티만 주말에 먼저 하자 이렇게 돼서 파티를 했고 성심당의 화제의 케이크인 딸기 시루를 사기로 했어요. 우리가 성심당에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간 지가 꽤 됐는데 거기가 밤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한 9시쯤 가면은 그나마 손님들이 다 빠지고 빵도 없어요. 빵도 빠지고 그래 들어갈 수 있는데 한두 번 그렇게 들어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며칠 전인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딸기 시루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딸기 시루가 없어서 못 팔거든요. 막 지나가다 보면은 평일에 한 오후 2, 3시쯤에 본점 그 케이크 부티크에 오늘 딸기 시루 매진입니다. 내일 다시 판매됩니다. 막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저거가 엄청나게 인기구나. 작년 생일날 친구가 사줘가지고 저희도 먹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막 인기가 시작됐었어요. 세상에 성심당 딸기 시루 케이크 얼마나 무거운 줄 아냐, 얼마나 푸짐한 줄 아냐,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때 그 그림 자체가 워낙 뭐랄까 엄청 풍성하고 재밌는 비주얼이니까 우리도 케이크 사서 먹어보자 해서 제 생일날 고맙게 사서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일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파티를 하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8시에 문 열거든요. 그래서 요즘 지금까지는 그렇게 줄 안 서겠지. 그 크리스마스 때 성심당 막 서너 시간? 뭐 7시간? 완전 그 동네 은행동 일대를 막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줄을 섰었어요. 그 케이크를 사려고. 그러니까 그 딸기 시루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심당에 케이크를 사려는 줄이 그렇게 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기본적으로 줄을 그만큼 쓰는데 그 케이크 인기구나라는 것만 막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8시 반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일요일날 갔나? 그래서 줄을 요즘은 안 서줄 줄 알았더니만 지금 아무 날도 아닌데 이렇게 줄을 섰구나 깔깔깔 거리면서 그게 또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좀 줄을 서보자 해가지고 8시 반부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입장이 쭉쭉쭉쭉 빠르고 사가지고만 나오는 거라서 많이 기다리진 않았어요.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렸나? 그랬는데
되게 웃기기도 했어. 일단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20, 30명 되기 때문에 문 앞에서 줄을 1차로 씁니다. 그리고 근데 또 재밌는 지점이 그렇게 줄 서면서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막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말하면서 친해진다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두 그룹이 막 얘기를 나누면서 한 팀은 대전 분들이신가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까지 줄을 쓸 맛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그리고 저도 그냥 이런 재미에 좀 휩쓸려가지고 막 줄을 서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앞에 계시던 그 대전 분이라는 분들이 뭐 그럼 그래도 사봐야지 이러면서 이거저거 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줄을 서가지고 입장을 해요. 근데 또 되게 재미있었던 것이 이게 그 본점은 되게 복잡해가지고 줄 서는 순서대로 빵을 고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렬로 동선이 한 번 지나간 길 안에 모든 빵을 볼 수 있게 돼 있진 않아요. 본점 빵집은. 그래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한데 이 부티크는 이 동선을 맞춰가지고 그냥 쭉 돌면서 구경하고 살만한 건 거기서 집고 다시 쭉 가면 이제 그 계산대이자 계산대는 케이크를 주문하는 줄이기도 해요. 뭐 무슨 케이크 주세요 하면은 이제 계산하고 번호표를 받고 케이크 포장을 기다리는 줄로 따로 가죠. 줄을 총 3번 쓴 거예요. 입장줄, 계산 및 주문줄, 포장줄 해가지고 우리 막 딸기시루 사가지고 와서 그거 집에다 넣어놓고 좀 놀고 저희가 이제 자주 가는 식당이 그 태평소국밥이라는 소고기 묵국 밥집하고 스마일 칼국수 집인데 지난 일요일 날은 태평소국밥에서 국밥을 먹고 집에 와서 딸기시루를 먹으면서 이제 파티를 했죠. 그런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 잠깐 제가 주춤하는 이유는 우리 고양이 가지가 제 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이 녹음과 뭐 저를 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괜찮습니다. 미안해. 그래서 이제 확실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기운이 좀 없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또 이제 정혈 기간이기도 해가지고 생리통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좀 얘기를 하니까 또 막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컨디션이 올라왔네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번 주에 썼던 그 채용 관련한 입사 지원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은 없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은 좀 일찍 끝낼까 봐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재밌는 어떤 결과 떨어지면 또 시무룩해가지고 또 이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